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은데 혈관이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이 있는데 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500이 넘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혈관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500이 넘으면은 일반 의사들은 어떡하죠? 거의 뭐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뭐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큰일 난다. 당장,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먹어라. 혈관 막혀서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아주 특이한 그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콜레스테롤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혈관 상태가 일반 사람과 비교해서 상당히 안 좋은지 좋은지 그거를 이제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예. 그 논문은 바로 요 논문이고요. 뭐 더 케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어디 뭐 잡지에 그냥 실린 내용이 아니고요. 2024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아주 권위 있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서 그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때 이제 동맥경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따져본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올라가면은 과연 혈관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인가,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고 좁아질 것인가, 비교를 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주류 의학에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이 범인이다. 그것을 낮춰야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LDL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으면은 혈관이 망가지고 좁아져서 일찍 죽을 수 있으니까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과연 이 연구가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정반대의 결과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림메스 하이퍼 리스판더라고 해가지고 LMHR이라고 해서 마른 체형의 과반응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저탄고지 후에 그 HDL 콜레스테롤이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그 시기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 과연 혈관 상태가 나빠지는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탄고지 그룹과 일반인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식단 후 LDL 수치가 거의 이제 190 이상으로 높아진 80명을 이제 데이터를 모았고요. LDL 평균은 272가 됐고, 기간 평균은 이제 4.7년 동안 저탄고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 그룹은 이제 여기 그 저탄고지 그룹하고 나이하고 성별이 비슷하지만 LDL이 한 123 정도로 정상 범위인 80명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류 의학에서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주범이다. 그 지질 가설이 맞다면은 당연히 그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은 그룹에서 혈관 상태가 안 좋을 것이고 요 일반 콜레스테롤 LDL이 낮은 분은 이제 혈관 상태가 좋겠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막연하게 그 주관적인 증상으로 검사를 한 게 아니라 심장 혈관 CT를 찍어서 혈관 내벽에 쌓인 찌꺼기인 플라크의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의 주 원인이니까 그 플라크를 비교를 해보면은 알 수 있겠죠. 네. 이제 두 그룹 이렇게 80명 케토, 저탄고지를 하는 그룹, 그리고 이제 일반인 그룹 이렇게 해서 나이도 잘 맞췄고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를 하니까 날씬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남자는 47% 해당이 되고, 그 인종도 이제 대략 맞췄고요. 이제 결과를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저탄고지 한 그룹에서는 369고요. LDL은 이제 272, 그리고 일반인 그룹은 205, 그리고 LDL은 113이 됐습니다. HDL이 좀 높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은 좀 낮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혈압도 이제 비슷한 상태였고,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먹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는 이제 고지혈증 먹는 사람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흡연했던 사람이 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건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차이가 나게 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는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은 저탄고지 그룹에서 심장 혈관의 플라크가 증가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 사람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것이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혈관에 플라크가 껴있는 혈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그룹 간의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탄고지 그룹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더 나게 혈관 석회화 점수가 빵점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일반인 그룹은 1점으로 살짝 올라가 있는 거고 전체 플라크 점수도 0점, 혈관 협착 점수도 0점 해가지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0점이나 1점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관에 둘 다 건강한 혈관이 나왔지 LDL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에, 관상동맥 혈관이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논문 데이터도 보면은 LDL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이렇게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토탈 플라크도 거의 차이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뭐 저탄고지 하는 그룹이 좀 낮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착이 된 것도 거의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칼슘 점수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결과를 보면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높으면은 무조건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수치가 이제 2배 이상 높은데 왜 혈관 건강은 이렇게 차이가 없느냐?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논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적어도 LDL 콜레스테롤 하나만 가지고서 변수 나머지는 동일한데 이 하나만 가지고서 혈관 건강을 예측하거나 동맥경화의 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탄고지 그룹 내에서도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관이 나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룹 간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 낮은 그룹에서도 차이가 없었고, 저탄고지 그룹 내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혈관이 나빠지느냐? 그것도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최대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590일이어도 혈관은 깨끗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HDL이 높고 중성지방이 낮은 대사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DL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혈관이 악화된다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그 질적으로 조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의 비율, HDL하고 중성지방의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렇게 이제 관상동맥이나 혈관 건강을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DL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혈관 속에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LDL 수치가 높으면은 혈관이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이제 틀린 얘기가 됐고요. 물론 이제 저탄고지라고 하는 특수한 그룹에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을 섣불리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LDL이 높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LDL이 높은데 그거를 이제 질적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패턴인지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는 패턴인지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치료 전략을 짜야 되는데 단순하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서 혈관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고 스타틴을 처방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LDL 수치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지표가 있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 이제 요런 비슷한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혈액 검사 했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70이고, HDL이 71이고, LDL이 188이다. 중성지방이 이건데, 이 고지혈증약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것만으로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율을 볼 수 있는데, 비율은 나쁘진 않아요. 이제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약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만으로 제가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도 하나의 이제 지표가 있지만 이것 외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딸랑 이 네 가지 수치만 가지고서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판단할 수 없다. 기타 염증 지표를 확인을 하고, 스타틴을 먹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하는 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계속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알려드리는 게 몸속에 염증을 반영하는 지표를 꼭 확인을 해서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치료 전략을 짜야지 단순히 콜레스테롤 네 가지 수치만 보고 스타틴 약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를 해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극소량만 이렇게 처방을 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반영하는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이 비율이 4 이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고 가급적이면은 3.5 이하면은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임상적으로 해보면은 4 근처가 됐는데도 뭐 4가 됐는데도 이렇게 그 다른 수치들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성 지방하고 HDL 비율은 2 이하가 좋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또 중성지방 자체는 이제 100 이하로 만들어주면은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 수치,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제 앞에 질문 주신 분은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약을 처방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중요한 염증 관련 수치들도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스몰 댄스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가는데 이 저탄고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보면 어떤 분은 이 빨간 부분이 작은 LDL이고 이 작은 LDL이 혈관 내피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혈관 안에 염증하고 반응을 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분이 적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하게 자탄고지를 하시는 분은 이 빨간색 영역이 없는데
좀 약간 더티하게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은 이 빨간색 영역의 그 스몰 덴스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탄고지를 해서 무조건 이 빨간색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저탄고지를 해서 콜레스테롤 LDL이 올라갔는데 이게 적은 분이 있고 높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저탄고지를 해도 작은 LDL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를 안 했다고 해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 요거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 아까 그 앞서 말씀드린 비율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100%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리포프로테인 리틀 A 요겁니다. 요게 어, 숫자가 유전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수치가 높은 분도 좀 치료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이 수치가 높으면은 LDL이 낮아도 혈전이 잘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표니까 이것도 이제 검사에서 확인하고 수치가 높다면은 좀 치료가 쉽진 않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아포비 같은 경우도 LDL 콜레스테롤 표면에 있는 지단백인데 이것도 LDL 사이즈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섯 번째는 혈당입니다. 혈당. 혈당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서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잘 생기고 수치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완전히 이제 소모가 돼서 고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항성을 확인하는 호마 IR 검사, 공복 혈당, 식후 혈당도 중요한데 저는 연속 혈당, 이게 혈당 스파이크,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당화혈색소도 뭐 5점대 초반까지 낮추시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당화혈색소가 괜찮다고 그냥 나는 혈당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당화혈색소가 수치가 정상인데 이 수치가 낮아도 인슐린 수치가 높아가지고 염증이 엄청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서 평가하면 안 되고요. 인슐린 수치를 꼭 확인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 수치를 낮춰주는 것이 혈관 건강, 뭐 대사증후군,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자, 요거를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관심 있는 분은 검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환경 독소가 있는데요. 이 중금속이 이 높은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은, 나,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이거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산물을 자주 먹고 일식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이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치아에 아말감이 있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과부하 화합물, 요 PFOA, PFOS도 있는데 이것도 수산물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독소 반응을 일으켜서 노화도 빨리 가속화시키고 혈관 염증도 시키고 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환경 독소, 중금속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꼭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혈액 검사로는 이제 간 수치, 특히 감마지 TP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AST, ALT도 높은 경우에 지방간이 있다든가 몸에 그런 해독 반응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마지 TP
요거는 이제 남자는 2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여자는 15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산 통풍도 이게 높은 경우에도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제 동맥경화가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산도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비유행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장 속에 유해균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장 속에 그 유해균, 장 속 그 유해균을 이제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염증 수치는 이제 HSCRP, CRP 이후 수치를 확인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CRP까지 높을 정도면은 상당히 염증이 심한 거고요. 웬만하면 이거 잘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올라갈 정도면은 염증이 상당히 심하다 그렇게 보시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중요하게 보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이제 철분 수치입니다. 지나치게 혈청 처리나 저장 처리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건강검진하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나 몸속의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철분 수치가 지나치게 높진 않은지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맥경화도를 확인하는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가 있고 경동맥 검사를 해서 혈관이 이제 막히고 있는지 그런 것도 그건 결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검진을 해서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킬레이션을 해서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는 여전히 LDL 수치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치 높으면 뭐 하죠? 그냥 스타틴, 고지혈증약 처방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다양한 염증 수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것이고요. 그거 링크 들어가서 영상 보시고 기능의학 병원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기능의학 병원인데 스타틴 처방하는 병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틴을 처음부터 쉽게 처방하지 않는 기능의학 병원을 잘 찾아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